자,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제 인스타그램의 화면입니다. 개인 인스타그램인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로고가 있고, 이 옆에 보시면 플러스, 하트, 그리고 비행기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 플러스는 나중에 이제 게시글 올릴 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하트는 뭐냐면 누가 어떠했다든지 어떤 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금 비행기 모양은 메신저로 뭔가를 이제 보내거나 할 때 쓰는 메뉴예요. 여기 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바로 제 그러니까 팔로워들의 간단히 말하면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품 언니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놓은 분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올린 스토리의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 거를 제가 다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당겼다가 놔버리면은 그 분이 올린 내용을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분이 사라지죠. 어디로 가냐면 제일 끝으로 가는 거예요. 요 끝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다 보면 요 맨 끝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안 본 스토리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를 이렇게 누르면 그에 대한 스토리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스토리는 이분은 이제 여러 개 올려놨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스토리를 다 보면은 저분도 마찬가지로 저 뒤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 스토리가 좋은 점은 밑에 있는 거는 피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피드의 게시글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올리다 보면은 점점 내가 올린 글은 아마 상대방 피드에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근데 스토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뭐 눌러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로고가 보이겠죠?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눌러보았을 땐 이렇게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게 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관심을 끌거나 브랜딩을 하는 목적으로는 괜찮을 거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한우 파는 어떤 쇼핑몰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필통이랑 이런 것들 샀던 어떤 후기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네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용도로 쓰더라고요. 뭔가 되게 신기한 신기한 물건들을 주로 파는 쇼핑몰인데요. 이 물건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 물건에 대한 선전을 사람들이 이제 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스토리라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서 제가 팔로우를 해놓은 상태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웹툰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인프제에 대한 어떤 웹툰을 올리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토리를 올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눌러서 본다면 그에 대한 내용이 보이겠고, 눌러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로고가 보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 브랜딩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피드라고 했죠. 아까 전에 제가 큐넷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떴네요. 뭐 내일 마감이라고 아마 최근에 또 올렸나 봐요. 자, 이 게시글이 뭐 좋아요는 18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가 떠 있기도 해요. 자,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미지대로 보이겠지만 동영상을 짤막하게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재생이 돼서 보이거든요. 아마 어떤 게임에 대한 광고인가 보죠? 네. 그래서 눈에 확 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동영상을 짧게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올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저번에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때도 한번 소개를 했던 곳이죠. 자취생으로 살아남기라는 페이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올리는 내용들을
같이 이제 올리면서 인스타에서도 물건을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정보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유나 댓글도 실제 많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팔로우를 모을 때도요. 그냥 막상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나 댓글을 누른 사람들이 누가 눌렀는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찾아가서 뭐 간단하게 이분의 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팔로우를 신청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작업부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홈이라는 메뉴였고요. 이 홈은 내가 팔로우를 한,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 신청을 한 계정들의 새로운 어떤 게시글이 올라갈 때 여기에 이 홈 피드에서 보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홈의 피드에 괜찮은 글이 있어서 내가 관심을 보이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따닥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따닥 누르면요. 하트가 들어가고요. 요거를 다시 누르면 하트가 풀려주기도 해요. 자, 요 위쪽은 간단히 말하면 이 피드를 올린 그 계정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누르면 해당 계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말풍선 모양은 댓글을 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게시글에 대해 댓글을 달고 싶거나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골뱅이에서 달아놓은 거 보이죠? 이게 언급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한다면 이 사람한테 이 지금 피드 게시글이 보여질 수 있게 저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만약 이 게시글이 괜찮아서 상대방한테, 내가 알고 있는 팔로워들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 여기를 눌러서 내가 전달할 팔로우를 선택해서 보내기를 하면 저렇게 게시글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시글 중에는 좀 마음에 드는 게시글 또는 정보성을 느낄 수 있는 게시글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게시글이 내가 중요한 게시글이다 생각한다면 여기에 보시면은 책갈피가 있죠. 요걸 눌러서 컬렉션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여기 집 모양, 즉 피드에 대해서는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여기 검색 창으로 가볼게요. 자, 이 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검색할 때 누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눌러보면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인스타에서 또 찾아본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위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졌을 만한 것들을 인스타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검색을 하거나 좋아요를 눌렀을 테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스타가 먼저 뽑아주게 되고, 내가 이제 찾고 싶은 거는 이 위에 검색에다가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기 검색을 터치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적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친절한 수정쌤의 채널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쳐보면요. 제가 여기 이름에다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 계정과 그리고 다른 계정이 바로 찾아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색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안다면 상대방의 아이디를 쳐서 검색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서 검색해보면 그 상대방을 바로 찾을 수도 있죠. 그래서 검색에서는 이렇게 계정을 찾을 때 계정의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계정에서 소개글에 적은 이름을 작성해서 찾을 수가 있고, 또 해시태그를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를 찾겠다. 그럼 네일 아트라고 치고 이렇게 보면은
인기, 계정, 오디오, 태그, 장소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계정은 네일아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계정들이 나올 테고요. 오디오는 사실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태그라는 거는 해시태그가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일아트라고 제가 적었던 해시태그는 게시글이 1544만 개의 게시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네일아트지만 젤 네일아트는 아무래도 네일아트보다 좀 사람들이 덜 올린 것 같아요. 게시글이 조금 더 적긴 하죠. 네일아트, 봄 네일아트는 좀 더 적고 네일아트 샵은 좀 더 적고 네일아트 자격증은 조금 더 적고 이런 형식으로 네, 해시태그마다 쓰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 네일아트라는 해시태그를 쳐서 검색을 했다면 게시글이 보이고 이 네일아트라는 게시글을 쓴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샵 네일아트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다른 게시글들이 제가 제 뉴스피드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 게시물은 네일아트라는 해시태그 안에서의 인기 게시물이 보이는 거고요. 최근 게시물은 최근에 올린 게시물이 보이는데 이 게시물의 경우는 언제 올렸나 봤더니 55초 전에 올렸대요. 그죠? 자, 그러면 최근 게시물 중에 이 게시글은 언제 올렸나 봤더니 55초 전. 얘는요. 얘는 언제 올렸나 봤더니 54초 전. 자, 1초 만에 이만큼 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큰 해시태그를 가지고 내가 게시글을 올렸다면은 그냥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서 순위에 안 뜨게 되겠죠. 또는 순위에도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해시태그를 활용하실 때는 이런 큰 해시태그만 쓰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뭐 5,000개 이상 뭐 요런 좀 작은 해시태그들도 중간중간 활용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 뭐 잘하는 곳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최근 게시물이 언제 게시물이 최근 게시물인가 한번 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자, 얘는 4일 전 게시물이죠. 그런데도 제일 최상단에 있어요. 얘는요. 얘는 1월 19일 게시글이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여기 두 번째 위치에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인기가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상단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해시태그만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해시태그들도 활용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소라는 부분에 보이려면요. 이거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장소를 집어넣으셨을 때 장소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장소를 제가 한일컴퓨터학원을 쳐보면은 이렇게 장소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소가 입력이 돼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떻게 띄운 거냐면 여기는 장소를 바로 등록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 장소를 집어넣었을 때 장소가 여기서 골라질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검색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 요 중간에 있는 요 버튼은 릴스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좀 재밌는 음악과 함께 나와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볼 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음악도 우리가 직접 그냥 고르면 돼요. 그래서 골라서 만드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심심할 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는 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을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보는 걸 릴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 하다가 보면은 이런 피드보다도 요즘은 릴스를 또 많이 봐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를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샵이라고 합니다. 자,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에서도 쇼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인스타에서 바로 사는 형식은 아니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보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샵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인스타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다른 샵을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지어주는 걸 샵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는 안 되고요. 이제 인증이 거쳐져야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옆에 맨 오른쪽 하단이죠. 내 얼굴 그림 있는데 또는 아무것도 안 넣었다면 아마 그냥 사람 그림 정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요거는 계정을 말해요. 자,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계정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계정 자체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바로 로그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정은 5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제 계정의 이름이 있죠? D8천사 옆에 체크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보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계정들이 쫙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다른 계정으로 이동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 계정에 옆에 보니까 플러스 있는데 요건 역시 게시글을 올리거나 릴스를 올리거나 뭔가를 올릴 때 누르는 거고요. 옆에 석삼자는 메뉴예요. 그래서 누르면은 설정이라든지 내가 아까 저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옆에 보니까 여기 그림은 프로필 사진이에요. 역시 저는 이건 개인 계정이라서 그냥 제 얼굴 사진을 넣어 놓았고요. 만약에 제가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계정이면 브랜드 명으로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넣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이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브랜드해서 상품을 파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방문 판매원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브랜드하기 위해서 얼굴과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글을 적어서 홍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옆에는 714라는 거는 제가 여기 게시물 쓴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워는 저를 따르는 자, 팔로잉은 반대로 제가 다른 계정에 가서 팔로워를 누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게시글을 쓴다라면은 이 팔로워들의 뉴스피드에 뜨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스토리를 올려서 둔다면 이 팔로워들의 뉴스피드 상단에 이 분들과 같이 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팔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반대예요. 만약 이 팔로잉을 한 사람이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제 뉴스피드에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소개글인데요. 이 위쪽에 친절한 수정쌤에서 적은 요 줄 한 줄은요. 제가 이름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이름을 적기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걸려져 나올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을 적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여기는 이제 소개글. 소개글도 이렇게 그냥 두시기보다 조금 예쁘게 이런 이모지들로 꾸며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시태그나 아니면 제가 다른 계정과 또 연결되게 하려면 여기다 골뱅이를 해서 제 다른 계정을 언급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일반적으로 피드 안에다가 링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요 웹사이트라는 곳과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 드렸지만 스토리에서도 링크는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웹사이트에 이 부분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저는 지금 여러 개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요거는 아마 뭐가 지워졌나 보네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뜨게 될 거거든요. 순간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스타 바이오를 이용해서 전화를 저한테 바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 블로그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어떤 쇼핑몰이 있다면 쇼핑몰로 넘어가게,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스타 자체의 기본 기능은 아니고, 인스타 바이오라든지 인스타 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인스타에서 다른 각각의 웹사이트들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만약 이렇게 연결하고자 한다면 그냥 어플 하나를 설치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원하신다면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올린 스토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여기다가 추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인스타에 제가 올린 게시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사진 한 개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가 없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두 개가 겹쳐져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사진이 두 개, 이렇게 한 개 이상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라고 해야겠네요. 인스타에서는 사진을 한 번에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 형태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나오죠.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캡컷이라는 어플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만들어서 릴스에다가 홍보를 해놓으면 그럴싸하게 홍보를 하면서 릴스에 올린 게시글을 피드에도 같이 올라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릴스에 올린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요거는 사람들이 저를 만약에 태그를 걸었다면 제가 태그된 게시물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자, 구성에 대해서는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게시글 한 개만 올려보고 오늘 수업은 마칠 거예요. 자, 다시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집 모양 버튼. 자, 그리고 게시글을 올릴 거니까 여기 플러스 표시를 좀 눌러주실래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표시. 이렇게 누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새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게시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사진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을 10개까지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골라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요 화살표 표시를 누르시면은 게시물의 크기나 순서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스타나 피자 그림을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꾹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 2, 3, 4 순서를 정했더라도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꾹 눌러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사진을 터치해서 들어가면 필터와 수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조정을 해서 크기나 아니면 뭐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전을 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회전하면 되겠네요. 저는. 아니면 전체적인 필터 효과를 줄 거면 아래에서 필터 효과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다. 그러면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은 플러스 표시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눌러서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만약 이 사진은 빼고 싶으면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내가 추가를 했다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다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로는 여기에 이제 문구랑 사람 태그 등을 해서 체크를 해서 올리는 거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문구를 적는 거예요. 문구를 적을 땐 그냥 글만 적는 것보다는 이모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냥 글만 적으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기 이모지를 활용하시면 예쁘게 만들어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음식 중에 제가 가져올 게 피자. 파스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파스타, 뭐 리조또 이런 정도를 가져와 볼까요? 글도 적어 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자, 대략적으로 제가 적었고요. 밑에다가는 샵을 붙여서 적을게요. 해시태그는 해시태그랑 해시태그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을 때 이렇게 샵 하고 적고 그 다음에 띄고 샵 하고 적는 거 보이죠? 그리고 샵하고 만약 건대 이렇게 적다 보면은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여러 개가 떠요.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 눌러서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건대 입구 맛집 하고 커먼 그라운드도 하나 넣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누군가랑 같이 가서 먹은 거다라고 했을 때, 또는 누구가 찍혔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람 태그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같이 간 사람을 여기서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 이 오징어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태그 추가를 해서 누구인가요에 해당 사람을 검색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과 같이 갔다 또는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저는 해당하지 않으니까. 자, 위치 추가를 해서 내가 아는 위치면은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위치 추가를 해서 제가 커먼 그라운드 쳐보면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없으면은 연결할 수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같이 열어서 작업하는 인스타가 5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인스타에도 동시에 게시가 되게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거나 트위터에 공유하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해시태그 달아서 뭐 3개나 뭐 적당하게, 너무 뭐 하나, 2개는 너무 적으니까요. 한 3개 정도 해시태그 달아서 게시물 하나 올려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하는 중 뜨면서 해시태그를 올린 게시글이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스타 같은 경우는 게시글 수정을 할 때는 게시글 올려져 있는 거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죠. 여기를 눌러서 수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게시글은 수정하지만 게시글에 있는 요 내용 있죠. 그러니까 사진을 수정할 수는 없어서 만약 사진이 잘못 올라가거나 한 경우는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하나 올려주시고 제일 앞에 메인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끔, 게시물 올린 거에 메인 화면이 보이게끔 해서 이 화면을 캡처를 뜰게요. 전원 버튼과 소리 줄이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그리고 이 캡처된 게시글을 여기 보면 공유 해서 저희 톡방에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잘 안되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완성하신 분은 간단하게 인스타에 지금 피드 올리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피드 올린 거를 한 번 더 복습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까 보면 프로필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과 스토리, 릴스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